자, 유형 4번에 대한 문제도 수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개수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격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뜻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조금 전에 했던 유형들이랑 연장선 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어느 농장에서 닭과 토끼를 기르고 있는데 그 머리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닭도 머리가 한 개씩 있고요. 자, 토끼도 머리가 한 개씩 달려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합한 게 180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곧 마리수를 뜻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됐죠? 자, 다리수의 합은 600개라고 했을 때 이 농장에서 기르는 닭은 몇 마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닭의 마리수가 x고요. 자, 마리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또 다른 마리수가 y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끼의 마리수를 우리는 y라고 놓을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머리를 합한 게 180개라고 했으니까 곧 마리수를 뜻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x랑 y랑 합한 게 총 180마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다리수는 닭은 다리가 몇 개요?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마리수를 해준 게 닭의 총 다리의 수의 값이 될 거고요. 지금 토끼는 다리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당 다 4개씩 있을 테니까 4 곱하기 마리수를 해줘야 토끼의 다리의 총 개수가 되겠죠. 합한 게 지금 총 600개다 라고 했으니까 더한 거는 600이라고 쓰시면 식이 완성이 됐네요. 이해가셨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배점이 객관식은 3점, 주관식은 5점인 시험에서 15문제를 맞췄대요. 됐나요? 자, 그리고 53점을 받았대요. 이 학생이 마친 객관식 문제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식이 아니라 마친 문제죠. 마친 문제를 뭐라고 하겠대요? 왜냐면 지금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딴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살짝 다른 문제 유형이랑 살짝 헷갈렸어요. 자, 지금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요. 마친 객관식 문제. 자, 어쨌든 총 15문제를 맞췄고요. 마친 문제의 개수는 객관식, 주관식 합쳐서 총 15문제라고 했으니까 묻고 있는 걸 객관식의 문제 개수를 x라고 놓고 또 다른 주관식의 문제 개수를 우리가 y라고 놓는다면 x 플러스 y는 주관식의 마친 문제가 되겠죠. 총 15문제를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객관식은 한 문제당 3점이라고 했는데 x문제 맞췄으니까 객관식의 총점은 3x가 될 거고요. 주관식의 총점은 5y가 되겠죠. 더한 게 총 53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 쓸 수 있겠네요. 됐죠? 네, 쉽네요 좀. 자, 778번을 보시면 48명의 학생이 14개의 조를 만들어 게임을 하려고 한다. 이때 3명 또는 4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룬다고 할 때 3명인 조와 4명인 조는 각각 몇 개냐? 라고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묻는 게 대부분은 미지수라고 했으니까 3명인 조의 개수를 x개, 4명인 조의 개수를 y개라고 할 거예요. 됐죠? 총 14개의 조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분명히 14가 될 거고요. 자, 총 48명이라고 했는데 3명인 조에 그러니까 3명씩 있는 조가 x개 있는 거기 때문에 3명인 조에 들어있는 총 학생 수는 3x라고 할 거고요. 4명인 조에 들어있는 총 학생 수는 4y라고 쓰겠죠. 4명씩 y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한 게 총 학생 수가 될 테니까 48이다 라고 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모양과 크기가 각각 같은 성냥개비 40개를 모두 사용하여 성냥개비 1개를 한 변으로 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해서 12개를 만들려고 할 때 라고 했네요. 됐나요?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놈이 x고요. 사각형에 대한 개수가 y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수학을 잘 하려면 꼼꼼히 문제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빠짐없이. 그래서 뭐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연관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얘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성냥개비로 삼각형도 만들고 사각형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삼각형을 2개, 사각형을 선생님이 4개, 아니, 사각형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지금 요 개수에다가 곱하기, 자, 1개를 만드는데 성냥개비가 3개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2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3 곱하기 2라고 해서 총 6개의 성냥개비를 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사각형 만들려면 4개 필요하죠? 그런 게 3개를 만들었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필요했다. 그래서 총 18개의 성냥개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뭔가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삼각형은 3개지만 3개 곱하기 삼각형 1개 만드는데 개수였던 3개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는 없죠. 이해 가셨나요? 사실 삼각형을 3개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서 들어간 성냥개비의 총 개수는 4, 5, 6, 7개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이렇게 달아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해 가셨죠? 그래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는 습관을 잘 가지셔야 나중에 심화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고학년이 돼서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바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 성냥개비의 개수는 40개였고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를 합쳐서 총 12개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x 플러스 y라고 해서 40이야 12야 당연히 12겠죠. 우리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든 그 개수를 얘기를 하고 개수를 미지수로 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삼각형의 개수는 x개니까 삼각형을 만드는데 들어간 총 성냥개비의 개수는 3x, 사각형을 만드는데 들어간 총 성냥개비의 개수는 4y라고 표현을 해서 얘를 더한 게 총 성냥개비의 개수가 될 테니까 4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놈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얘가 문제가 팍팍 넘어갔네요. 그래요. 780번 할 차례네요. 자, 어느 반 40명의 학생이 수학시험을 보았는데 남학생의 평균은 72점, 여학생 평균이 84점, 반 전체 평균이 81점이었대요.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각각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수 x, 여학생 수 y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넓이가 나오면 넓이식을 쓰라고 했었고요.
건널비가 나오면 건널비식을 쓰는 거고, 부피가 나오면 부피식을 쓰는 거고, 평균이 나오면 평균식을 쓰도록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평균을 줬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걸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평균에 대한 식으로서 먼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균이 72점인데 72점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 남학생의 총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남총이라고 쓸게요. 일단 우리는 미지수를 이미 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른 미지수를 쓰는 거는 자제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남총이라고 쓰고 얘를 남학생의 전체 숫자로 나눠준 것이 이게 평균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72라고 쓸 수 있고요. 여학생도 같은 패턴으로 생각을 해주면 y분의 여학생의 총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얘에 대한 평균이 84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반 전체 평균은 81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반 전체 평균은 우리가 반 전체의 총점이라고 하겠죠. 근데 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자 플러스 여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학생 총점 플러스 여학생 총점이 반 전체에 대한 총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 전체 학생 수로 나눠야 되니까 x랑 y를 합쳐서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준 게 지금 평균이니까 8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식은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지금 또 한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그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을 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식은 제대로 된 식은 사실 요거 하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40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할 건데 남학생에 대한 총점은 지금 우리가 요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72에다가 x를 어떻게 해요?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의 총점은 72x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학생의 총점은 84y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더해준 게 반 전체에 대한 총점인 거고 반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것이 8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식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번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다시 정리를 해주면 자, 얘가 x 플러스 y분의 72x 플러스 84y는 81이었어요. 그럼 양변에 당연히 x 플러스 y로 곱하겠죠? 그러면 72x 플러스 84y는 몇이에요? 81x 플러스 81y가 되겠네요. 81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y를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됐죠? 그러면 3y는 71을 뺐으니까 9x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x과 y 값을 바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 y에 대한 식을 하나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양변에 3으로 나눠서 x는 y는 3x다라는 걸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x 플러스 y가 40이라고 했고 y는 3x라고 나왔기 때문에 y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3x를 대입을 하겠죠. 4x는 40이니까 x는 10이 될 거고요. x가 10이면 y는 당연히 3x였으니까 30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유형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